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잭스키스도 모르고 커플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진은 2011년도 여름 현장 강의를 갔을 때 저 멀리서 저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저 차를 제가 찍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파견 나와 계신 선생님들끼리 저녁 식사 자리인데 왜 술잔이 보일까요? 네. 다음이요. 현장 강의 갔을 때 최태성 선생님인데 그 표정과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음이요. 어떤 강의였는지 기억이 이제 안 나요. 완강하고 PD님이 저렇게 케이크 사주셨는데 마침 들르신 윤희석 선생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던 그 모습이고요. 다음은 역시 현장 강의 갔을 때인데요. 강봉규 선생님 보이고요. 또 저 남자분들 있잖아요. 이간복 제작 PD하고 또 조연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이 수능 특강, 개념 강의,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의 PD님 임동현 PD님입니다. 본인은 참 귀엽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데 귀여움과 카리스마가 공존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입니다. 저 사진은 그 에티켓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되게 좋아라 하길래 제가 몰래 이렇게 찍어봤던 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네,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 완성 영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6장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함께 나온 노래는 커플이라는 노래였고요. EBS의 모든 강의는 EBS의 정말 모든 강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커플이 되어서 그리고 짝꿍이 되어서 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고 찍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고 또 노력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막 힘든 줄은 모르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커플도 없고 짝꿍도 없고 팀도 없는 어찌 보면 혼자 정말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또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고 이러기가 쉽죠. 물론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해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정말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내년에 가시면 여러분의 커플, 정말 남자, 여자 이런 커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짝꿍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더 힘내시고요. 이렇게 같이 누군가의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할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아주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혹시 방금 사진에서 혹시 굴욕사진 업계 제가 잘 골랐는데 선생님들 또는 PD님들 괜찮으셨죠? 네, 오늘 여러분 제6강째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 교재로는 4번째 주제 민주정치의 발전을 지난 시간 끝부터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발전에 문제를 찜꽁 해준 학생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정치의 발전 테마 4번째 주제의 1번 문제는 한양대 경영학부 13학번 강수진. 2번 문제는 미래 최고의 육군 장교 이상엽. 3번 문제는 기네요. 꿈을 이룰 때까지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내 의지대로 가는 정태호. 4번 문제는 엄마, 아빠의 자랑 이혜주. 5번 문제는 나의 행동에 객관적인 잣대를 댈 수 있는 수정. 이 말 멋있네요. 나의 행동에 객관적인 잣대를 댄다. 6번 한양대 정책학과 2013학번 김무진. 7번 문제는 정치 1등급 김슬기. 8번 문제는 서강대 사회학과 2013학번 이수환. 이렇게 찜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이하다가 지난 시간에 권력 분립과 관련된 문제 풀이에 한 문제 안 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찜한 학생도 굉장히 서운했을 테고 예, 그래서 먼저 문제 풀이부터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 고민정 양이지만
2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아유, 이거 안 하고 갔으면 진짜. 예. 문제 보시면 다음에 민주정치 원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떠올리시고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민주정치의 발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렇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됐네요. 보세요. 첫 번째,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그 기능에 따라 분립, 민정. 어떤 민주정치의 원리입니까? 권력 분립이라고요. 예. 맞죠? 두 번째 볼게요. 법의 지배 사상과 나왔습니다. 법의 지배 사상과 의회 존중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래요. 이게 있어야지만 법치주의가 돼요. 법치주의 확립의 필수 요소. 이거 민정? 네. 입헌주의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1번 볼게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선생님 이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권력 분립이 효율성 추구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리는 것. 오히려 독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아니고 두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의 공통적인 목적. 제일 앞서부터 했던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3번, 이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의 목적이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확대예요? 전혀 해당 사항 없음이죠? 아닙니다. 네 번째,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여러분,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국민이 대표를 뽑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법치주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권력 분립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 5번, 국가 권력의 분할과 균형을 통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어디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권력 분립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둘 간의 공통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와 권리 보장.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이제 여기에 빠진 문제 했고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아테네 민주정치까지 봤잖아요. 아테네 민주정치 주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민회, 그리고 평의회, 그리고 재판소, 그리고 도편 추방제, 그리고 추첨제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제 아테네에 관련된 문제를 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1번 문제입니다. 수진이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다음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잘못 발표한 학생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입니다. 이 글과 맞춰서 이제 가면 돼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는 이웃나라 관행과 전혀 다릅니다. 남의 것을 본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우리의 체제를 본뜹니다. 아테네. 아테네라고 주어졌고요. 뭔가 봤더니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골고루 맡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통치의 책임을 모두가 골고루 지게 합니다. 뭡니까? 수진? 뭐죠? 아테네 민주정치, 어떤 체제? 직접 민주정치.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습니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예, 다수의 지배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한대요.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출신을 따지지 않고 추첨과 윤번제에 의해서 또 공직을 선출합니다. 이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은 없대요.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로 우리는 전 헬라스, 그리스의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아질 것, 모두가 골고루 통치의 책임을 맡는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툼이 발생하면 법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공직은 추첨이나 윤번제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이 시민에게 있어요. 어때요? 맞죠? 여러분, 아테네 직접 모든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자유민 성인 남자, 시민. 성인 남자. 시민 맞죠? 두 번째, 법에 의해 시민들 간의 분쟁을 처리했어요. 을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하며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우 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중우 정치라는 게 여러분 뜻이 뭐죠, 이게?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오히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도편추방제라고 했던 것, 도편추방제. 도자기 조각의 위험인물의 이름을 써서 해외로 추방하는 이 도편추방제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어리석은 다수가 오히려 정말 현명하고 그런 인물을 외국으로 추방시켜버리는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중우 정치의 폐단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통치의 책임을 모두 골고루 맡았습니다. 모두 골고루.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 공직에 취임하게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 보세요.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직을 한 번이라도 일생 동안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맞는 말이죠. 5번. 공적 업무 담당의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부여되었죠. 어떤 거요, 여러분? 추첨 또는 윤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끝에 추첨제도의 장점 생각해봤던 거. 그래서 공직 취임의 기회가 공평하다.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그런 내용 썼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 지나갔으니까 기억 안 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 문제 더 있어요. 29쪽의 3번 문제고요. 태호 문제입니다. 보니까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형태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어떤 정치 형태 나와 있는지 딱 보니까 역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여러분 첫 번째 민회 볼까요? 민회.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죠. 시민이면 누구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자유민 성인 남자 시민이고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이 민회에서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이 민회입니다. 문제 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다른 내용까지 이렇게 민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구나. 여기까지요. 그리고 민회의 의사 일정과 민회에 제출될 안건을 결정하는 일은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평의회가 또 있습니다. 평의회가 있고요. 이 평의회는 오늘날 말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한 시민은 추첨에 의해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될 수도 있었고요. 각 부족 단위로 추첨을 통해서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서 재판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얘기 정리 다 된 거네요. 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얘기. 기억. 시민의 참정권은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을 것이다. 태호, 이거 맞나요? 시민의 참정권은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을 것이다. 틀렸죠, 여러분? 태호 틀렸죠? 보세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서 배심원이 될 수도 있고 행정관이 될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정권이 능력에 따라 부여되었다? 그렇지 않죠. 니은. 모든 국정이 시민의 대표에 의해서 처리되었을 것이다. 태호,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죠. 직접 민주정치이므로 대표에 의해라는 말도 틀렸죠. 그러면 정답 디귿 리을 되겠네요. 디귿.
시민으로 구성되는 조직들이 입법, 행정, 재판 기능을 담당했죠. 민회, 그리고 재판소, 그리고 평의회 등등. 그러네요. 맞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행정관과 배심원의 선출 방식은, 행정관과 배심원의 선출 방식이 여러분 뭐죠? 추첨입니다. 이 추첨은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첨의 장단점이 지금 두 문제를 걸쳐서 계속 나왔어요. 추첨은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리고 누구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 이런 것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직무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거나 국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아테네 관련된 두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민회, 평의회, 재판소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두는 것. 그리고 아테네가 직접 민주정치였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 또요 여러분 추첨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알아두는 것. 이 정도 아테네에서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근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로 넘어갈게요. 근대의 시민혁명. 근대 민주주의를 열었던 것은 시민혁명이기 때문에 시민혁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혁명의 역사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필요는 전혀 없죠.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사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세 가지를 써라.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이렇게 써야 네 가지면 더 재밌는데 세 가지 막 이렇게 해서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자연권 사상, 사회 계약설 혹은 계몽 사상은 좀 안 나오지만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잘 해달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민혁명은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이었죠. 절대 왕에 대한 저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전에는 절대왕 밑에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혁명을 일으키게 만든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자연권 사상입니다. 자연권 사상, 같은 말로 여러분 천부인권 사상. 모든 사람은 자연권을 가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자연권을 가졌다는 거죠. 이 자연권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 같은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가졌대요. 그런데 왕, 왜 나의 자유, 나의 평등을 억압하는 거야? 왕에게 저항하겠어. 할 수 있겠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 자연권을 가졌는데 왜 나를 억압해왔던 거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사회계약설 보세요. 사회계약설, 사회, 국가, 이 정치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개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를 만든 개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자연권을 잘 보장해달라고 국가를 만든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줬는데 이 왕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줬어. 우리가 주체야. 왕, 저리 가! 이러면서 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상적 배경이에요. 세 번째, 계몽사상. 여러분, 계몽사상은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또는 용어로도 나오는 적이 별로 없지만 그냥 뜻 알아두시면 계몽사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깨우침 사상. 그 이전에 우리 교회의 권력이 강력할 때, 그때부터 해서 사람들은 정말 원죄를 지니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겨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바로 이 계몽사상이 싹튼 거죠. 사람들아 깨우쳐. 니네는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어떤 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이런 것을 너네는 판단할 수 있어. 니넨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란다 라는 사상이에요. 깨우쳐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봐봐라.
현실을 보니까 왕이 너희를 억압하고 있지, 왕이 너희를 탄압하고 있지, 얼른 저항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혁명을 일으킨 사상적 배경은 자연권 사상 혹은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 사회, 국가를 만든 건 바로 개인 너네들이다. 탄압받고 있지 마. 빨리 깨우쳐. 계몽사상.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3대 시민혁명에는 영국의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있는데 연도들 기억할 필요 물론 없고요. 우리는 여기서 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 명예혁명에서 제출된 게 권리장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장전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냐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통치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우위에 그런 의회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의회가 법을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군주가 통치하는 그래서 군주는요 입헌군주제 즉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제약을 받는 그런 군주 그래서 입헌군주제 탄생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은요 이제 왕이 없는 여러분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 왕이 없는 이런 정치체제를 탄생시켰고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부 형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었다. 이상 없네요.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민혁명 이후의 근대민주주의의 의의는 이제 시민혁명 딱 끝나고 나서 열린 이 근대민주주의, 시민혁명과 같이 이제 열린 이 근대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권력 분립해야 된다라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헌법에 담았습니다. 헌법에 담았죠.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체제가 열렸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성, 농민, 노동자는 배제된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그래서 우리 근대 민주정치를 얘기할 때 간접이며 제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자유가 강조되었죠. 자유가 강조되었고 평등이 강조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자유는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 개입하지 마. 국가 간섭하지 마. 소극적 자유. 자유방임주의. 이런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형식적 평등. 여러분 형식적 평등 뭐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만 똑같이 주면 돼. 기회균등. 이걸 강조하는 평등이 형식적 평등입니다. 보세요.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었지만 그 자유와 평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며 형식적 평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이 차이, 빈부격차, 그 사회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양극화라는 용어가 뭐 근대에 적합하지는 좀 않겠지만 네 아무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관심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소극적 자유 나 간섭하지 마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약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평등 그런 상태에서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무의미하죠. 기회가 주어진들 뭐예요? 너네도 학교 갈 수 있어. 그렇게 한들 뭐예요? 학교 갈 돈이 없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의 한계점은 이때 근대 민주정치의 한계점은 여성, 농민, 노동자가 배제된 제한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었지만 그 자유가 국가로부터의 자유 또는 형식적 평등 위주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의 2번 문제고요. 상엽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부르주아는 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절대 왕정의 재정 지원을 담당했었어요. 그렇지만 점차 납세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회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았죠.
부르주아가 바로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체가 되는데 이들은 그럼 보세요. 왕의 재정 지원을 담당했는데 돈만 많이 내라 그러고 사회적으로 여러 차별을 받으니까 국가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국가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또 그렇군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점차 절대 왕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부르주아는 재정 지원을 담당했는데 차별받고 납세,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 부담도 커지니까 이 부르주아가 신분적 특권을 요구했겠군요. 여러분, 부르주아는 제3신분은 지금 차별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특권을 주세요. 그랬겠습니까?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기존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1, 2신분 특권을 폐지해주세요. 이랬겠죠. 1, 2신분의 특권을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겠죠. 두 번째, 보통선거제의 확립을 요구했겠군요.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 부르주아, 그들만이 시민, 그들이 시민.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부르주아만 시민이었어요. 정말 일정 연령 이상 모두의 그런 시민,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통선거제를 주장한 사람은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성인 남자의 보통선거권, 그리고 여자, 흑인 이렇게 가죠. 그래서 부르주아가 보통선거제 확립을 요구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나 틀린 말이 되죠. 세 번째,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요구했겠군요. 여러분,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절대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약화가 되었습니다. 부르주아가 교회 세력, 교황 세력이 커져야 돼요.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네, 절대 아니고요. 네 번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 보장을 요구했겠죠. 나 좀 건드리지 마. 경제적으로 재산권 보장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겁니다. 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 보장을 요구했겠군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게 부족했다니까요. 근대 민주정치에선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됐던 것은 현대 복지국가에 이르러서. 따라서 여기 부르주아의 요구라고 볼 수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엄마 아빠의 사랑 해주 문제 29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가 권리 장전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왕권으로서, 왕의 권력으로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하면 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국왕의 위에 의회가 있는 듯한 느낌 드시죠, 여러분? 의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볼까요?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국민의 권리로서 국왕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청원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의회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청원권 나와 있고 의회 선거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권리장전의 의의는 바로 의회주의를 확립한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독립선언문 가볼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권리를 신으로부터 받았대요. 해주, 여기서 드러나는 사상.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러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았답니다. 천부인권 사상 또는요, 자연권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권리가 뭐예요? 자연권,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 인민들 사이의 정부가 구성되었대요. 인민들 사이의 정부가 구성되었대요. 해주 이거 뭐죠? 자연권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탄생했다. 네, 사회계약설이네요. 사회계약설. 그래서 정당한 권력은요, 피치자의 동의에서, 사람들이 동의해줘서 동의해줘서 탄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네요. 이건 쉽죠? 새로운 정부 구성, 저항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엔 저항권, 사회계약설, 자연권 사상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기업, 가, 권리장전,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의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맞는 얘기죠. 니은, 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어우, 답 쉽게 나오네요. 맞죠?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귿 선지. 가와 달리 나에서, 즉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인간의 권리를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았다. 여러분, 나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나에서는 천부적 권리로 본 것이죠. 여러분, 실정법상의 권리는 뭡니까?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가 실정법상의 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참정권 같은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주는 참정권, 선거권 같은 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죠.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국가가 부여한 그런 권리, 그게 실정법상의 권리고요. 자유나 평등 같은 거는 국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권리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의 권리가 아닌 하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니요, 앞쪽 다시 리을이요. 가나 모두 소유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나 모두 시민혁명기에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사회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부르주아였습니다. 부르주아는 돈이 많아서 왕실 재정도 담당했다라고 방금 전에 보셨죠. 이들 돈 많은 부르주아는요, 국가의 간섭 배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야 나 간섭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는데, 특히 국가로부터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공공성, 공공복리 적합성, 이런 얘기는 현대에 와서.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네요. 여러분, 정답은 굉장히 쉽게 기억 니은 되고요. 디귿과 리을 선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맞추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틀린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 천부적 권리, 실정법상의 권리는 그렇다면 무엇인지, 소유권의 공공성, 그렇다면 근대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강조했구나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현대민주정치입니다. 현대민주정치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바로 현대민주정치는 보통이며 간접이 특징이다 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이 보통이 가장 큰 특징이 되잖아요. 누구나, 제한받지 않고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이 보통선거가 확립되면서 현대민주정치가 열린 거죠. 보통선거가 확립되면서 현대민주정치가 열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겁니다. 차티스트 운동, 인민헌장 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가 실현돼서 현대민주주의가 열린 것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차티스트 운동에 이렇게 연도 나와 있는데 절대 아실 필요 없고요. 알면 뭐 유리한 건 좀 있지만 문제 풀 때
안 알아도 되고요. 이 차티스트 운동이 바로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들이 당시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게 인민헌장이에요. 인민헌장의 내용 역시 절대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나 인민헌장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알면 될지는 우리 수능 완성 문제를 풀어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민주정치는 이 차티스트 운동 등을 비롯한 참정권 확대 운동으로 보통선거가 실현되면서 열렸어요. 그래서 대중이 주체가 됐고요.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이 모두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대의제. 그런데 대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그래서 이러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남 민주정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가면서 계속 이야기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냥. 대중이 주체가 되었군. 참정권 확대 운동, 현대 민주정치가 열리고 간접 보통, 그리고 대중이 주체가 되었군. 예,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확인을 이제 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수정인 문제고, 수정인 문제. 다음은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서 등장한 문서는 인민헌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걸 보고 인민헌장이다 라고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정권 확대 운동 과정 중에 차티스트 운동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이 바로 인민헌장이었는데 그게 인민헌장이었다. 내지는 인민헌장이란 말은 몰라도 되고요. 내용도 역시 여러분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암기할 사람 혹시 있나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료가 다 주어지고요. 자료가 주어지고 자료에 맞춰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그럼 볼게요. 이 인민헌장의 내용 안에는 21살 이상의 남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그리고 해마다 선출되는 임기 1년의 의회를 만들자라는 내용,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 또 하원의 재산 자격을 폐지하자는 내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자격 제한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원에 출마할 수 없겠죠. 바로 그래서 하원의 재산 자격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내용. 그다음에 또 보세요. 하원 의원에 대한 세비를 지급하자는 내용. 세비는 다시 말하면 보수입니다. 보수를 지급하자는 내용.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가난해요. 당장 일하지 않고는 우리 가족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원 의원 월급 안 주는데, 보수 안 주는데 나 하원 의원에 출마하겠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당장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하원 의원에 대해서 보수를 주지 않으면 하원 의원에 출마할 생각도 못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하원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원 의원에 이 도전할 기회 자체를 사실은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원 의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자.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인구 이동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민혁명 이후에 여러분 산업혁명. 그래서 이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더 많은데, 인구가 훨씬 많은데, 기존의 농촌의 인구가 많았던 것을 그대로 그냥 놔둬서 농촌에 더 많은 대표수는 농촌에 더 많은 거예요. 예. 인구는 지금 도시가 더 많아졌는데 농촌의 대표가 여전히 많은 이런 상황. 그러면 표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선 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시죠? 선거구의 크기가 다른데 대표를 그에 인구에 비례하지 않으면 표의 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인구 이동을 고려한 도시로 많이 이동하니까 도시의 대표를 늘리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1번. 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통선거제의 확립. 이거 맞습니까? 이거 틀렸죠.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21세 이상의 남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남자들만의 보통선거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가 아니죠. 1번 틀렸네요. 2번 비밀선거 원칙 도입. 어디요?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2번. 3번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여기서 3번 알 수가 있네요. 다음 볼게요. 성인 남자에 대한 국가의 자유 보장. 성인 남성에 대한. 그렇죠. 여기네요. 4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5번 공무 단임권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 바로 여기 보세요. 하원이 되려면 재산 자격이 있었던 이걸 폐지한대요. 여기 있네요.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은 1번. 1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내용 1번. 무진이 문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많이 풀었던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30페이지 6번 문제가 되고요.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보시면 근대는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옵니다. 보시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보통선거, 그 다음에 평등선거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 되거든요. 일단 이것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평등선거의 반대는 뭐죠? 평등선거의 반대는 차등선거죠. 또 보겠습니다. 보통선거의 반대는요. 제한선거죠.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를 의미하는 거고 평등선거는 한 사람이 한 표 그리고 동일한 가치. 이게 평등선거죠. 이 용어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이 뭔지 이 정도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1688년에 선거권의 평등이 실현되었다. 1688년 귀족과 일부 부자에게만 선거권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죠. 2번 1832년 선거권 확대는 1832년에 보니까 산업자본가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됐네요. 이때 보니까 이 선거권 확대는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인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연도를 알거나 하는 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이 뭐였어요? 노동자 계급이 선거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 노동자 계급이 달라고 했는데 산업자본가 계층에게만 인정한 것이 이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1867년에 이 도시 소시민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비로소 인정했다는 건 이 사이에 차티스트 운동이 있어서 여기 갔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는 1832년의 선거권 확대는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자본가 계층에게만 선거권을 주네. 우리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해야지 맞죠. 틀렸습니다. 3번 1867년에 확대된 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형식적 합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다 더 자세히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보다 더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선거권이 이렇게 확대되어 갈 때는 법에 근거해서 선거권을 확대시켜 주겠죠.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했고 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대표가 된 거죠. 따라서 뭐는 있는 거예요? 합법성은 있는 거죠.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은 충족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1918년 이후에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할 이 지금 6번 문제에서는 지금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요구였다라는 사실 하나, 또 하나 제한선거가 뭔지, 차등선거가 뭔지 그 의미를 아는 것 알았더라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어요. 볼게요. 1918년 이후에도 제한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볼까요? 18년
이후에 28년 되기 전까지 보니까 21세 이상 남자, 30세 이상의 여자입니다. 보면 여성 21세 30세 이하로 되는 이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제한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겠죠. 왜냐하면 보통선거가 아직도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1928년에는 차등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성의 참정권 확대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인정했어요. 지금 여기 와서야 이제 보통선거가 됐는데 보통선거가 되지 못한 이 이전에 어떤 선거의 문제 때문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겠습니까? 보통선거에 반대 어떤 선거? 제한선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등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 되죠. 진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7번 문제고요. 슬기 문제네요. 기역, 니은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검토, 그랬는데 이 제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대요. 그랬더니 갑이 잘 설명을 해주네요. 뭐냐면 이 제도는 법적 제재를 통해서 기권을 방지하는 제도래요. 법적 제재를 통해서 투표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래요. 그렇다면 이 제도 뭡니까, 여러분? 의무투표제죠.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와 반대말은 여러분 자유투표가 되고요. 이 의무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대 민주정치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문제.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론 기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기권도 시민의 의사라고 본다면 이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제도의 사례로 투표자에게 문화시설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투표하면 이런 혜택 줄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무투표는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네. 다음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니은을 통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니은에서 여기 니은 어딨죠? 예, 기권을 방지하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고 따라서 대표성이 높아지고 맞네요. 디귿. 선거일 전에 투표하는 조기 투표, 미리 하는 투표, 우편 투표의 도입은 기역의 효과, 니은의 효과가 있다. 기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당연히 미리 하게 하거나 우편 투표를 하게 하면. 그렇죠. 리을. 갑과 달리 을은 선거권 포기도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 그렇죠, 여러분. 선거권의 포기도, 을은 선거권의 포기도 국민의 권리라고 보죠. 여기서는 기권 자체도 시민의 의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급하게 했고요.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8번 문제 하나 남은 문제 풀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